안녕하세요. 오늘 뭐 주말인데, 새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말인데,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좀 가벼운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하시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하면은 상식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상식이라는 게, 어, 우리가, 제가 지금 그거를 하나를, 띄워놨는데, 그 영어로는 common sense 또는 common knowledge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상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 이해력, 판단력, 분별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주음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끔씩은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결국에 별로 없다.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근데 이게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법 준수라든가 뭐 법에 위법을 하는 사람들한테 처벌을 가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했을 경우, 뭐 그랬을 경우에 이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또 하나의 상식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상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리 분별 뭐 이런 것 자체를 분별력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아예 느끼지 못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것이 상식이 통하기 위해서는 전달되는 내용이라든가 정보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또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판별력이라든가 분별력, 뭐 사리 분별 이런 것들이 아예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뭔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희가 조만간에 또 집회 시위를 한번 하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결정은 되어 있고 뭐 이 저기 음향지기까지도 다 수배를 다 해놨어요. 그다음에 프랭카드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가 다 그 어떻게 하기로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시위를 하는 이유가 정당한 게 사실은 좀 있어야 되지요. 이 추운 겨울에, 그리고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다 연세가 있고, 그다음에 연세가 뭐 있으시든 없으시든 뭐 나이가 젊어도 추위 속에서 이런 야외에서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안 하면 제일 좋지요. 근데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는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가 있으면 또 하는 거고, 이게 또 하나의 상식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일이 해결이 되는 거는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기 유사수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폰지도 이야기하고 횡령도 이야기하고 뭐 알고 있는 그런 범죄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배임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배임을, 업무상 배임으로 저희는 하는데,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피해에 대한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피해가 결국에는 스테이킹을 해놓은 것 때문에 해놓은데, 이 해놓은 것이 그 KOK 사업의 그 구조에서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지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개수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미 뭐 상식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받아가지고 거래소에 내다 팔았을 때 우리가 현금을 갖게 돼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수가 거래소 가격이 높게 책정이,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는 거래 가격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높았을 때, 우리는 그 피해를 받느냐, 수익을 받느냐, 이런 것들로 또, 어,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아, 가격이 높았을 때 몇 개를 내다 팔았으니까 파니까 많은 금액이 들어오더라. 내 수중에. 근데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나는 거의 다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긴 봤는데 스테이킹을 해놓은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스테이킹들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그러니까 테드, 그 다음에 KOK. 이 네 가지로 스테이킹을 했어요. 근데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데 보면은 그 스테이킹 한 거를 끄잡아내 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지요. 은행에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면은 은행에 정기 적금 또는 예탁 그다음에 그냥 그 자율, 그 뭐라 그러죠? 그냥, 뺐다, 넣었다 하는 게 자유로운 이런 그 통장도 있지요.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아무 짓도 하지 않는데 그 이자에 해당이 되는 거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그 돈이 필요한 데다 빌려주고 적금, 예금을 한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는 높은 이자를 받음으로 해서 그 수익이 결국에는 그 자금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적금 형태든 예금 형태든 해가지고 한 사람들을 그 자금을 이용을 해서 벌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스테이킹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스테이킹을 했을 때 그렇게 스테이킹 한 거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그, 기존에 이미 발행이 되어 있는 그 KOK를, 토큰을 보상으로 주고, 이 보상으로 주어진 것을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형성이 됐고, 이거를 또 어떤 사람은 사가지고 내 지갑으로 넣고 KOK에다가 스테이킹을 하니까 결국에 그 스테이킹을 한 거에 대한 또 보상을 받고 해지를 해서 그거를 내 지갑으로 보낸 다음에 거래소로 내보내서 또 거래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수의 총량은 15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재단이든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운영사든 이런 것들이 그거를 끄잡아내서 지들 인마이 포켓 소위 말해서 내 돈처럼, 내 자산처럼, 내 재산처럼 그냥 실행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부분들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 수준의 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이게 또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지식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저것도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그 뭐 스태킹이라 그러면은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지식이자 하나의 상식에 해당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모르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위험성을 우리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누군가가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좋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극히 어려운 문제냐라고 했을 때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KOK 재단은 분명히 2019년 9월 17일에 그 베타 버전을 KOK 플레이라는 거를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 19년 11월 6일에 법인 설립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쭉 오다가 이게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주식회사 미디움이 실제로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언론 프레이를 한 언론사에다가 이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미디움 리미티드가 KOK 재단하고 계약을 해서 그 플랫폼 운영권을 인수를 했다. 그렇게 그 기사를 냈고 그 다음에 한 3주일 후에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라는 데에서 또 인수를 했다. 어디로부터? 이건 재단으로부터가 아니고 미디움 파운데이션으로부터 인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상식이라는 게 또 하나 나오죠. KOK 재단에서 그 이전까지의 이 운영은 누가 했느냐? 다웍스라는 데서 했어요. 다웍스의 대표이사가 누구냐? 한지우기의 형제예요. 거기에서 진행을 해 왔었는데 그 이후에 4월 15일 이전에 뭐 그 계약은 이루어졌겠죠. 다웍스가 하던 기능을. 그런데 미디움 파운데이션 하는 데가 이 운영에 관련되는 어떠한 기술적인 그 베이스가 있거나 거기에 해당이 되는 맨파워가 있거나 자금력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와 계약을 했대요. 홍콩에 있는 법인과. 홍콩에 있는 법인과 했는데 거기에서 불과 3주일 후에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즉 한국 그 회사명으로 따지면은 주식회사 미디움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재단 이사장, 재단의 역할 이런 거 봤을 때는 한 게 하나도 없다. 전 재단 이사장 최영규 씨가 그 저한테 준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공지를 올린 적이 없다. 공지를 올리는 것 자체를 내가 한 게 아니고 심지어 KOK 파운데이션으로 이 공지가 나간 것조차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재단 이름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컨퍼메이션이라도 받아라, 확인이라도 받아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공지가 나갔다는 게 최영규 씨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운영을 할 수 없는 수준의 회사가 운영 계약을 했고, 그러고 나서 그 운영권을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로 넘겼고, 그랬는데 공지에 나오는 내용상으로는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 아닌 미디움 리미티드로 계속 나왔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21년 4월 16일인가 18일 그때부터 미디움 LTD로 나왔다. 그 전까지는 KOK 플레이로만 나왔어요. 운영사가 있어도. 그런데 미디움 리미티드로
2022년 4월 22일인가 26일까지 쭉 그 이름으로 나와요. 공지가. 이것도 상식에서 벗어나죠. 왜? 미디움 파운데이션, 즉 미디움 리미티드가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인코퍼레이션과 계약을 해서 이거를 또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계속 나와야죠. 그게 한 번도 없었다. 쭉 넘어가서 2022년 4월 22일인지 26일인지 그 이후부터는 미디움 리미티드로 계속 나오던 게 메타 M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 주식회사 그러니까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나온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식선에서 벗어난 거다.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사기의 주범으로 김판정 씨를 기소를 했다. 그러면은 주장을 함에 있어가지고도 2019년부터 처음부터 거기가 인발부돼서 이렇게 왔겠느냐. 이거부터 따져야지요. 거기에 주장은 초창기부터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뭐 이런 쪽에서도 경여사, 뭐 축사, 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 주범이 김판종이냐? 라고 했을 때 또 그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기는 어떤 경우 뭐 시점이 중요하고 그 피해 금액을 넣는 시점이 중요하고 기망이 어떻게 돼야 돼 이거까지의 상태까지 그 이후에 벌어지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변호사의 의견이다. 뭐 이런 것부터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상식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최소한 뭔가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 안다는 내용이 이 전반적인 시스템의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재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 뭐 히스토리적으로도 그 알아야 되고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됐는지를 사실은 그거를 알면서도 주장 자체가 US 달러로 우리는 스테이킹을 해놨다라고 그걸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원금 보장 이야기 나오고 쭉 나오는데 그건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다만 그런 것들이 이 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싸움을 누구하고 해요? 뭐, 어, 금전적인 문제든 아니면은 뭐 상해를 당했든 그랬을 때 그거를 입증을 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제가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법으로 하기보다는 최소한 이 정도의 증거 자료, 뭐 이 정도의 합리적인 내용을 전달을 했을 때 자기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죠. 이놈들이 KOK 가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 이것들이 이렇게 KOK가 뒤질 정도까지 가도록 그냥 놔둘 줄은 몰랐다는 거고 그러면은 서로 윈윈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는 진행을 하고자 하지 않았는데 독불 장군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내몰라라 하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 뭘로 해결을 해야 되냐? 법으로 해야 된다. 법으로 하는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내가 가지는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제공이 되지 않았을 때 객관적인 제3자가 결국에는 판결을 내리는 거고 그 제3자라는 게 결국에는 그러한 권한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이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지요. 너는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게 시원찮게 갔을 때는 그리고 오늘도 뭐 저희 단톡방에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저놈들이 16명의 뭐 변호인단을 꾸렸다.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KNJ 또는 YK 뭐 이런 쪽에 한 9명, 10명 뭐 이 정도의 변호인단이 꾸렸다. 변호인단 이름은 제가 여기서 언급지는 않겠는데 두 군데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거를 또 타단체에서 또 언급은 한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몰라요. 왜? 상대 변호인단이 누군지를 사실은 우리 변호사가 그걸 좀 알아주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몰랐고요. 그 다음에 저놈들이 출석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변호인단을 쓰는지도 몰라요. 그게 경찰에서조차도 그걸 언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이 된 바는 없어요. 근데 믿을 만한 그런 쪽의 출처의 내용이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상식선에서조차도 상식적인 내용조차도 이해, 그 다음에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법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으로 갔다는 건 기소가 되는 상태에서 공판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이라는 것을 정말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경찰, 변호인 뭐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고소 고발인이 주는 정보를 위주로만 수사를 한다. 거기에서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경찰의 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고소 고발을 당한 입장에서는 모른다, 없다. 그런 거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이게 재판에 가서 그 제3자인 그 재판관이 본 내용을 뭐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심정이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판결을 내렸을 때 백발백중 이거는 그냥 무죄예요. 증거가 없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 주장들을 하는 내용만 봤을 때 저희 피해자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부실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그, 집회도 이미 그쪽에서 그렇게 해왔는 거, 이전에 그쪽에서 많이 수사를 했다라고 한 거를 기소를 했고, 뭐, 거기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겠지만, 저는 거기에 검사든 경찰이든, 그 다음에 고소자든 다 너무나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 그랬을 때, 구멍이 숭숭 난 상태에서 뭐, 방어를 하는 쪽에서는 피,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고소인들도 제 내용을 들었을 때 속으로 뭐, 바늘로 가슴이 찔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스스로가 알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람이면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양심의 가책 또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올려놓으면은 뭐 박음진가 하는 그 가명, 닉네임을 쓰는 사람, 그 사람 글을 이렇게 보면은 횡설수설을 한다고 해요. 저보고. 근데 그 횡설수설을 한다는 그러니까 자기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바보니까. 바보의 수준이 아닌 이상은 저는 그 내용조차도 이해를 못 한다라고 하면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보다라고밖에 인정을 못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횡설수설을 하는지 니들이 얼만큼 어떤 사람이 그 뭐 닉네임 그거 찾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박음지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저를 욕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서 고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경찰에서 추적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그자가 누군지 여잔지 남잔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공개 토론을 제의를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상식이에요. 왜? 우리가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서는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없다. 판단의 기준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된다. 그러면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양쪽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결국에는 판단을 그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뭐,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에서 했을 때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다. 아주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그러니까 줌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보다가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다시 볼 수도 있고 또 내용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주장,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주장, 이 내용들을 각각을 확인을 하기 위한, 검증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때 그 내용을 리플레이를 시키거나 하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건데 그거조차도 맨날 하는 소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 뭐 3분 듣고서 또 뭐 1시간짜리 뭐 제가 지금까지 해놨는 그 영상의 개수가 한 600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600개를 다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어린 반푼어지도 없는 이런 몰상식한 이야기를 하는 작자들이 거기에 리더격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죠. 3분을 듣고서 1시간짜리를 이해를 한다. 그리고 3분만 듣고서 1시간짜리의 내용 나머지를 자기는 알 수 있다. 또라이 같은 소리지요. 이게 상식에 벗어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 뭐, 또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그러니까 분별력, 사리 판단력 이런 것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그만큼 제대로 알고서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저는 그것만 잘했다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오는 내용들, 캡처 내용들 저한테 뭐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소리. 뭐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대구에서 이 집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체 발간한 그 신문 같은 거를 돌렸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제가 내용이 좀 잘못됐다라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신문은 왜 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도 지금 이거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보라고 이 영상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문이라는 것 자체도 이거를 글로 표현을 한 거를 어떠한 사람들이든 보시라고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져갔다라고 생지랄을 뜨는 쪽이 저쪽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런 게. 제대로 내용도 이해를 못하는 집단 속에 있는 사람들만을 보고서 그 이야기를, 이게 어떻게 보면 세뇌 교육시키는 거와 뭐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이거 제가 지금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라고 따졌을 때 제가 하는 이 내용은 아주 개방적이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카톡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 저도 마찬가지로 뭐 내보내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가리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러면 그게 이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얼만큼 그게 개방적이냐? 폐쇄적이죠. 그 내용 외에는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제의를 하는 이유가 당신들 주장하는 내용, 왜? 우리는 전부 다 피해자니까. 예전에 뭐 장사방이라는 그것도 제가 그 이 공개 토론하자라고, 그 사람은 유튜브 하는 사람이잖아요. 더 좋지요. 왜 안 해요? 그 다음에 뭐 김판종 씨부터 해가지고 주식회사 미디움 관련자들 하고도 제가 이 공개 토론하자라고 했고, 송가병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그렇게 이 사람들을, 이 사업을 뭐 그 잘 하고 있다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뭐 자기들이 또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니들이 아는 만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반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론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어요.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니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혼자 살 테니까 니들 다 나와가지고 니들 옆에 뭐 안 보이게 앉아가지고 자료를 넘겨주든, 그 제가 주장한 거에 대한 반박을 할 때 그렇게 하든, 제 반박을 한 거에 대한 내용을 또 반박을 하기 위해서 또 하든, 그렇게 너들 여럿이 모여서라도 해라 라고 해도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상식이 하나 있지요. 저를 관종이라고 생각하고 비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한 방으로 그냥 끝낼 수도 있잖아요. 저라는 사람이 얼만큼 무식하다는 거를 알리는 걸로 해가지고 한 방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왜 안 하냐는 거죠. 그러면은 답답한 사람들은 누가 되느냐? 제가 제일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 정보를 입수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영상을 띄운 것, 그 다음에 카톡에 뭐 피해자 단체들이 운영하는 쪽에 있는 거, 그게 맞든 안 맞든. 그러면 저희 쪽하고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데 하고 실천연합이라는 데 하고 여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은 한쪽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쪽하고 이 사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가 잘못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를 또 주장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놈들이 얼만큼 알고서 지금까지 그렇게 잘한 척 뭐 해왔는지를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제가 공개 토론을 제의한 내용인데, 이거를 마다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리고 제가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잘하는 놈이
병신 같고 바보 같은 저런 무식한 놈이 이 유튜브를 한다. 그러니까 저놈의 주둥아리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쪽에서는 어, 공개 토론을 거꾸로 요청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만났어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데 온라인으로 못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한 내용들, 그들이 내뱉어 놨던 내용들에 대한 그, 잘못된 주장을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한 내용,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들이 되려 이 공개 토론에 나서려고 노력하는 게, 나서려고 하는 게, 그게 더 상식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근데, 어, 저희는 그,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효과는 바라되 실질적으로 주된 거는 우리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거에 주된 주 목적으로 해서 타겟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는 법이지요. 그러면은 법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잖아요. 일단은 수사 중이다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이 경찰들은 지금까지 다른 죄목으로 수사만 해왔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으로 한 거에 대한 수사를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까지 뭐 1년 한 7, 8개월, 9개월 정도 강남경찰서에서 해왔던 게 넘어왔으니까 여기는 하나도 듣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진술자로부터 그 증거 자료 또는 그 사건 자료를 먼저 리뷰를 한 다음에 진술자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의문점이라든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묻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 백그라운드, 그 배경 설명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수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는 수사를 한 게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도 상식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상식 속에는 우리가 국회의원들 보잖아요. 뭐, 한 단체는 어느 특정 정당의 그것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저희 오픈방에는 그런 내용도 또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뭐, 그, 국감장이든 뭐 출석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아래로 보는 거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자기들이 입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투표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국민이 이야기를 하는 민생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따졌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은 정쟁에 권력에만 이 관심이 있지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비서관을 통해서는 2달을 정말 그 시간을 엄청나게 들여갖고 했는데 선임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커트를 했다. 그런데 그거를 지시를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은 이 2사람이 제대로 해가지고 보고가 올라갔느냐 이것도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니까 대신해서 국민이 직접 해야 되는 어, 역할을 이 사람이 대신해 준다고 했을 때는 이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들어야지요. 특히나 문제가 있는 것들은 더 많이 듣고 거기에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지 다음에 재선을 할 수도 있고 표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국무총리든 뭐 대통령이든 뭐 검찰청장이든 누구든 막 거기 보면은 그 상식 이하의 그런 언어를 쓰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국민은 개개인은 너한테 이런 역할을 줬으니까 이 사람들을 깰 때 그런 그 정도의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 야단을 치야지요. 야단을 치고 싶은데 그거를 또 커트를 누가 하느냐? 비서관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상식 이하의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저들을 지금 기소가 되는 내용까지를 그 상태가 제대로 알고서 했다라고 판단이 되신 분들은 누구든지 그쪽에 와락 다 몰려가서 거기에 참여를 빨리빨리 하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특히나 저는 그게 믿음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했는 것들을 시간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거기에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라든가 행태를 봤을 때는 도저히 저는 신뢰 자체가 전혀 가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거는 그게 그렇게 부가지더라도 뭐 재판에 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가 된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유무죄를 따지는데 저는 정말 그 정도의 뭐 그 증거라든가 고소 내용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별개로 가져왔던 이거를 계속해서 제대로 끌고 가야지만이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경찰이 우리 것까지도 거기에 슬쩍 이렇게 뭐 수사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상태로 그 사건 자료만 가지고서 스리슬쩍 얹어가지고 갔다. 저는 경찰도 그러면은 이 문제가 정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수사심의 신청까지도 할 예정이에요. 근데 변호사도 그렇게 쓰고 테크노, 그 테크놀로지상 이 블록체인 그다음에 여기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고소자 지금 거기에 이제 단체 고소를 했는데 고소자의 능력과 이 반대 입장에 있는 쪽에 이 그 저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이게 지식 싸움이 또 필요하고 시스템적인 이런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모르면은 한 방에 그냥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 그 울산경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목적,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일부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 요구를 하는 게 제대로 뭐 진술이라든가 이런 거 받았다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시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경찰이 그만큼 알고 있다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지를 않으니까. 게다가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해오던 것을 여기에서 사건 자료만 보고서 이거를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상식선에서도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어, 그 집회를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뭐 어, 생뚱맞다라고 하면 생뚱맞은 상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거 사실
없거든요. 저는 업무를 이전에 계속 해오면서도 그렇고, 이 상식을 벗어나는, 상식선을 벗어난 일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상식을 벗어나서 일을 하게 되면은 항상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 제가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그, 그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일에 접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틀린 말을 하는데 그냥 두고 볼 수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대로 그냥 일반 피해자들과 같은 지식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끝도 그러니까 그냥 결과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 피해자들이 얼만큼 시간 투자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런 것 따졌을 때는 저는 정말 천부당 만부당하고 그거를 좀 제대로 해주려고 하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수천 수억을 갖다 줘가지고 대신 해달라고 해도 쉽지 않아요. 왜? 그 소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찾으려 그러면은 전 재단 관련자, 뭐 재단 이사장이든 이런 쪽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거기에서 어떠한 뭐 자료도 좀 받아야 되고 하나하나에 대한 이런 시스템적으로 있는 구성 요소 중에서 또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것도 그쪽에서 그런 정보를 받아야지만 이 일이 되지. 전문가를 갖다 붙여놓는다 손 치더라도 그런 전문가들이 뭐 그냥 당신들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해가지고 무일푼으로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오늘은 제가 상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걸 조금 연결을 시켜가지고 저희 사태에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주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